좀 놀랐던 거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2, 3일 정도는 좀 눈치 보면서 좀 늦게 가더라고요. 참 좀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이나 경력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그동안 흑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를 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던 모든 게 열악하고 좀 노력도 부족했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아주 길고 오랜 외국계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를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왜 외국계 기업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외국계 기업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각 개인은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또 많은 경력자들도 마찬가지죠.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공무원 이런 경로로 취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외국계 기업은 약간의 정보의 부족, 거리감, 또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죠. 잠재적으로 그들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선택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험을 유튜브에 공유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 강압적인 조직 문화, 워라밸 이런 것들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런 분위기를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조금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요점은 외국계 기업이 정답이 아니라 선택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내 기업으로 취업이나 이직만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제가 강조한 이 3가지 측면에서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 유연성이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향이고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외국계 기업이라고 전부 다 유연하고 굉장히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보다 더 약한 계층 구조,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는 조직 문화의 성향을 갖고 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과의 피드백에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에 더 개방적이고 그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서로 강하다. 예를 들면 글로벌 컨퍼런스 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 지역들의 팀원들과 동료와 상사 이렇게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자유롭고 의견 개진이 상당히 수평적이에요. 거리낌이 없는 측면이 많고요. 통상적인 업무 관계에 있어도 상세의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고 또 협의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화가 어느 정도는 성숙해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 문화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워라밸,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그런 균형 유지 측면이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휴가나 출퇴근 이런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기본권처럼 존중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휴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국내 기업은 사실 단 하루를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물론 이제 업무적인 스케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내면 그냥 자동 승인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개인이 권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장을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휴가 중에는 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업무적 강박을 거의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외국계 기업에는 이런 유연한 휴가, 출퇴근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기도 하죠. 퇴근할 때는 눈치 보기나 정시 퇴근이 어려운 이런
국내 기업의 현실을 볼 때 상당히 뭐 그런 측면을 봐도 외국계 기업이 유연한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최장 3주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용인하고 실제로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물론 이제 백업은 잘 만들어져야 있겠죠, 최소한. 또 휴가를 내는 데 있어서 눈치 보는 경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휴가를 내는데도 굉장히 이제 망설여지거나 여러 가지 힘든 측면이 많은데, 심지어는 일이 좀 밀리더라도 외국계 기업은 자신의 휴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퇴근 시간에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신의 업무는 잘 마무리되었다는 전제 하겠죠. 휴가 시에 업무 지시나 관련 요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특별하게 조직이 지원이 적거나 대체제가 없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상사가 휴가 시에 백업을 했었는데 또 그 위에 상사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위에 상사와 정보를 얻어야 일이 해결되는 거였는데, 요청자가 말씀을 하시길 컨택하지 말아라, 휴가 중이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일도 중요하고 급하지만 그 휴가라는 것들은 보장하라는 거죠. 그만큼 개인의 시간, 휴가, 출퇴근 이런 것들은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다 그렇진 않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 반면 대기업에 제가 잠시 재직했을 때 약간 좀 놀랐던 거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2, 3회 정도는 좀 눈치 보면 좀 늦게 가더라고요. 6시나 7시에 안 가고 8시, 9시, 10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좀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경력 개발의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또 다른 잠재적인 장점이 경력 개발의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에 비해서 일단 조직 구조가 작지만 성장 기회가 많은 글로벌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수한 업무 성과, 전문성을 입증하고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도 경력 형성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죠. 외국계 기업은 사실 영업 중심이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조직도 커요. 그리고 국내 인원도 많아서 내부 커리어 성장을 도모하기가 수월하다고 하죠, 영업이나 이런 조직들은. 하지만 다른 부서는 조직이 작거나 심지어 1명, 2명, 몇 명이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에는 글로벌 조직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커리어 성장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외국계 기업입니다. 이렇게 전문성과 업무 성과 등이 인정이 되고 영어 정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런 글로벌한 조직에서 국내 조직은 작지만 글로벌 조직에서도 본인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영어 능력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하면 이러한 언어적인 장벽도 뛰어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영업진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아시아 퍼시픽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가서 경력을 쌓고 또 귀국하면서 승진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고요. 비영업 직무임에도 뭐 아시아 퍼시픽 쪽에 그 지사장, 컨트리 매니저를 한 후에 또 귀국해서 또 다른 회사의 컨트리 매니저, 어떤 회사의 그 사장 업무를 하는 그런 경력 개발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퇴사 후에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리점을 만든다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억대 매출 올리는 그런 사람도 봤고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서의 내부 경력 개발 기회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국계 기업들도 이런 충분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도 많겠지만, 특히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장벽,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외국계 기업 자체도 커리어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제 이야기는 외국계 기업이 당신의 경력에서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도록 저는 인사이트를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왜 외국계 기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든 가능성을 탐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목표와 가치에 더 잘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그 범위 내에 여러분들은 외국계 기업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과거의 어떤 외국계 기업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외국계 기업의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그런 국내 기업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지와 연봉을 제공하는 회사들, 심지어는 워라밸까지 존중해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우수한 회사들이 많다. 사실 저는 뭐 이직과 이런 관련들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뭐 면접도 가보고 뭐 정보도 얻어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선택지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다시 외국계 기업인가 라는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드디어 전자책이 외국계 기업이나 경력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제가 출판을 했고요. 약 한 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좀 틈틈이 이제 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처음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기본적인 정보부터 굉장히 고급 정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이직 경험과 다양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들을 토대로, 물론 국내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내용은 하단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